인생에서 제2의 사춘기라 불리는 갱년기. 마음뿐 아니라 몸 건강도 적신호가 켜지는 시기인데요. 보통 갱년기는 폐경 이후 약 10년을 말하는데 의학 발달로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폐경 연령은 평균 49.7세, 기대 수명은 85.6세에 달하면서 폐경 이후의 삶이 무려 30년을 차지하는데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갱년기.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갱년기가 오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또 우울감도 좀 많아지더라고요. 열이 심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게 갱년기라는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했을 텐데 못한 게 이제 아쉽고. 호르몬 약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여성 호르몬제는 부작용도 있다는 말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평소에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갱년기를 잘 보내고 싶은데 어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호르몬 대체 요법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 노년의 삶을 좌우하는 갱년기, 고통을 겪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찾아온 곳은 고향 특례시의 한 가정집. 아내를 위해 점심을 차리는 남편의 모습이 보입니다. 메뉴는 늘 간단히 준비하는데요. 그 시각 아내 김남숙 씨는 안마의자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다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남편. 우동이라 면도 빨리 불 텐데 그렇다고 혼자 먹기는 미안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요. 방에 계신 어머니한테 말씀도 안 거시고 그냥 나오셨어요? 갱년기래 가지고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갱년기 전에는 내가 좀 왕 노릇을 했는데 요새는 왕비를 제가 모시고 저는 하인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네요. 참 힘든다. 왕비마마 또 짜증내면 무서울 텐데 기분이 괜찮은지 살피는 남편. 내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먼저 가. 먹고 있어요, 먼저. 하지만 아내 남숙 씨는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내가 돼지인 줄 아나, 그냥. 살만 뒤룩뒤룩 찌라고? 내 거 좀 덜어요, 봐봐요. 국수 좋아하는 사람이 웬일이지? 기운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잠은 못 잤더니. 이렇게 나한테 다 주면 그거 가지고 되겠어? 잠도 못 자니까 기운도 없고 먹기도 힘들어요. 늘 부족한 잠 때문에 만사 의욕이 없다는 김남숙 씨. 그만 먹을래. 급기야 젓가락을 내려놓는데요. 갑자기 다른 음식이 먹고 싶어진 걸까요? 냉동실에서 꺼내든 건 꽁꽁 얼려둔 냉동팩입니다. 아이고 더워. 가만히 있어도 열이 올라 늘 냉동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원하다. 요즘은 뜨거운 거 먹으면 열이 있는 데다가 불이 타는 것 같아서 더 못 먹겠어요. 혼자 사우나 할 때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 느낌에 숨도 확확 막히고 막 열도 나고 심지어 겨울에도 선풍기를 틀고 자요. 10년 전부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원인은 바로 갱년기. 갱년기는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화가 생기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월경이 불규칙해지면서 시작됩니다. 안면 홍조, 수면 장애, 우울감이 대표 증상인데요. 그 괴로움을 남편도 함께 겪고 있는 거죠. 집안일을 오롯이 떠안게 됐으니까요. 부부간 대화도 줄었습니다. 엄마 왔네. 자, 망고라. 편찮으세요? 조금 불편해 보시는데. 네, 위암 수술을 받고 나셔서
갑자기 또 저혈당이 오니까 걸음을 못 걸으시고 식은땀을 막 흘리셔요. 근데 저도 갱년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깨도 아프고 막 손가락도 아프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저희 아저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의존하는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서서히 밤에 자려고 누우면 식은땀이 나더니 한겨울에도 선풍기를 켜야 합니다.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이 점점 늘어났고 좋은 아침이란 인사를 해본 기억도 이젠 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갱년기 증상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 제가 그거를 갱년기라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저는 너무 지금 후회가 막심해요. 미리 제가 대비를 안 해서 저만 이렇게 혹독하게 갱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빼먹은 거 없나 봐봐요. 없어요. 갔다 올게요. 남편과 단둘이 집안에 있으면서 느는 건 짜증뿐.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어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늘 학구열이 높았던 그녀. 숙제 해오셨나요? 내드린 거요? 그럼 해왔죠. 네. 그런데 어제 했던 숙제가 어디 있는가? 이상하다. 없네. 제가 어제 과제한 거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 갔지?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넣었는데 분명히 USB를 여기다 챙겨서 넣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없으세요? 선생님 죄송한데 어떡하나요? 두고 오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챙긴 것 같은데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모든 걸 나이 탓으로 돌리기엔 자신이 생각해도 심각한 갱년기 상태. 이런 스스로의 모습이 슬프기도 화나기도 합니다. 전에는 주산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기억력 하나는 끝내주게 그냥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갱년기가 들어선 후로부터는 좀 기억력도 조금씩 줄어들고 자주 깜빡깜빡해요. 갱년기가 오기 전 누구보다 활발히 사회생활을 했던 김남숙 씨. 과연 그녀의 갱년기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두렵지만 용기를 내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검사 결과 자가진단 지수를 포함해 안면 홍조 증상, 건강 상태도 상당히 안 좋은데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검사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리라고 좀 생각하니까 너무 암담하고 참담해요. 혹독하게 갱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다시 건강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누구나 꼭 거쳐가야 되는 시기가 바로 갱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갱년기를 겪을 때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좀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갱년기를 앞둔 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여성들에게 갱년기라고 하면 중년 이후에 그냥 누구나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갱년기의 의학적인 정의는 뭡니까? 일단 갱년기란 나이가 이제 들어감에 따라 누구나 다 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화가 되면서 이제 난소나 고환에서 발생하는 성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갱년기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갱년기 증상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또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나뉘는지 좀 얘기 나눠볼게요. 네, 갱년기도 이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우리가 폐경을 시작하기 전에는 생리주기가 점점 이제 불규칙하게 변하게 되고요. 또 안면홍조 증세도 시작이 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잘 때 이제 불면이 많으세요. 숙면을 굉장히 취하기가 어려워지고 네. 또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이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전기, 중기, 후기 중에는 언제가 좀 제일 심한가요? 일단은 증상 자체는 점점 심해지긴 하겠지만은 후기가 되면 조금 적응이 되기 때문에 실제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느끼는 건 중기 때 제일 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나옵니까? 뭐 주로 이제 폐경이 되면 이제 갱년기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마지막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50세 전후로 해서 1년 정도 생리를 안 했다. 그때 이제 폐경이라고 진단하게 되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땀이 나면서 좀 몸이 건조해지는, 특히나 이제 질 부위가 좀 건조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제 갱년기 증상이 계속되는데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좀 떨어지고 피부도 이제 노화 증상이 동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늦게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 빨리 하는 게 좋군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이제 여성 선배들이 이 갱년기 접어들면 체중 증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왜 체중이 증가하는 걸까요? 네, 갱년기가 되면은요,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으로 식욕도 증가할 수 있고 또 기초대사량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식욕 조절과 체중 조절이 더 어려움이 생기면서 폭식의 횟수도 증가하고 또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요, 식사량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본인의 체중 그리고 활동 상태, 더 나아가서는 건강 상태에 따른 적절한 식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갱년기로 인해서 연관 질환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히 혈관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바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폐경을 한 이후에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는 이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관련이 높거든요. 예.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이 혈관을 좀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또 혈관을 막히게 하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감소시켜요. 또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또 증가를 시키게 되거든요. 이제 폐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LDL, HDL 수치가 굉장히 나쁘게 변하고 또 혈관이 예전보다 조금 더 경직될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뼈나 관절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제 아무래도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골다공증은 이제 뼈가 약해지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말해서 너무 넘어져도 그냥 뼈가 잘 부러지는, 골절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우리 여자분들이 특히나 50대, 60대 여자분들은 한 90% 이상이 골다공증이거나 아니면 골 감소증에 해당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식 기능만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뼈를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를 좀 활성화시켜주고 이제 몸에 이제 죽은 세포들을 이제 제거하는 파골 세포의 활동을 좀 억제해서 뼈를 좀 튼튼하게 강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파골 세포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뼈의 강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화면에서 김남숙 씨 이제 사례를 봤는데 이제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일까요? 네, 심각한 감정 기복, 또 피로감을 느끼는 모습들은 사실 갱년기를 겪는 분들의 이제 공통점이자 특징점이죠. 아까 식사하는 모습도 보니까 대충 한 끼를 때우셨던 것 같거든요. 이게 영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평상시 식사 관리만 잘해도요,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들 잘 아시는 우유 및 유제품에 네, 칼슘이 많은 섭취 하루에 2회 이상 꼭 지켜주시고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균형되게 섭취하는 거 필요하고요. 파이토케미칼 같은 그런 채소와 과일 꼭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생수 중심에 물 많이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김남숙 씨 같은 경우에는 기경도 원장님께서 직접 진찰하셨잖아요. 네네네. 직접 진찰해 보시니 어떠셨습니까? 일단 이제 건강 상태를 피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고지혈증이 좀 발견이 됐고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갱년기가 좀 접어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이런 지질대사, 지방대사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쿠퍼만 지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체크하는 이제 그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도 심한 상태다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쿠퍼만 지수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쿠퍼만 지수는요, 이제 WHO와 학계에서 이제 진단한 그 총 11가지의 자가 진단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점수가 이제 5점에서 10점 사이면 이 경미한 갱년기 상태고요. 10점에서 15점 사이는 이 중증도의 갱년기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15점 이상이면 이 심각한 갱년기 상태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에 이 사전 관리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갱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 갱년기는 사실 뭐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건데 네. 조금 더 슬기롭게 그렇게 겪고 슬기롭게 좀 버텨낼 방법은 없는 건지 사례자 한 분을 만나봤거든요.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 새 삶을 살고 있다는 한 여성. 유연한 움직임과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 게다가 아름다운 동안 미모까지. 인근 요가 강사로 유명한 그녀는 나이가 가늠되지 않을 정도의 활력이 넘치는데요. 과연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55세 김선미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제가 예전에 갱년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즐겁게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어요. 정말 새롭게 사는 기분이에요. 갱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주부 김선미 씨.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들 하지만 선미 씨의 시간은 마치 거꾸로 흐르는 것 같다는데요. 그녀의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집에 있어? 왔어? 너 집에 있었어? 점심은? 점심 아직 안 먹었지. 먹었어? 응, 엄마도 아직 안 먹었어. 아 저렇게 큰 아드님이 계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26이에요. 아. 모자간 나이는 약 30살 차이. 선미 씨의 동안 미모 덕분에 오해도 받았다는데요. 한번 영화관에 갔을 때 같이 앉아 있는데 뒤에 분들이 연인으로 좀 보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번에 엄마 이거 그런데 이렇게 밝은 선미 씨도 과거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갱년기로 혹독한 시간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살짝 내려오는 느낌? 옛날에는 진짜 예민함이 극에 달해가지고 조금만 제가 실수해도 막 소리를 지른 적도 있고 소리 지르다가 좀 많이 혼자 울고 그러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0대가 되면은 주변에서 갱년기 증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저는 평소 건강한 편이어서 갱년기가 오더라도 가볍게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섭게 올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40대 중반에 찾아온 폐경. 불면증을 시작으로 불길처럼 퍼지는 몸의 이상 증상을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선미 씨. 한순간에 일상이 마비되었는데요. 갑자기 열감이 오르는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시도 때도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땀이 주르륵 흐르고 그러니까 옷 벗어 던지고 베란다 나가서 바람 쐬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너무 춥고 다시 또 옷 주워 입고 거의 하루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불편함을 넘어서 전신까지 퍼진 고통의 늪. 탈모 증상과 만성 무릎 통증에 이어 무기력증까지 찾아오면서 마음마저 병들게 됐습니다.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자로서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방황도 많이 해서
아파트 내려가서 좀 많이 걷기도 하고 혼자 울면서 많이 걷기도 사실 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가족이 있으니까요. 갱년기를 보란 듯이 이겨내겠노라 다짐한 선미 씨가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운동. 아니 원래 이렇게 추운 날에 나오세요? 비가 오지 않는 한 거의 나오려고 노력해요. 달리고 나면은 땀이 나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더라고요. 갱년기는 단순한 몸의 변화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낀 건데요. 7년 동안 선미 씨가 꾸준히 고수한 운동 루틴. 공복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하면서 생활 속 활동량도 늘렸습니다. 또 등산의 매력에 푹 빠지면서 체중도 감소하고 몸의 변화를 제대로 실감했다는데요. 여기 상은 뭐예요 이거는? 예? 이거 모델 대회나 뭐 이제 그 미시즈 대회에 나가서 증까지 받았고 그래서 이것도 받았어요. 이거 쓰고 앞에서 무대에서. 그 포즈로? 자신을 괴롭혔던 갱년기를 이겨내고 건강과 동안 미모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선미 씨.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했다는데요. 그리고 선미 씨가 갱년기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매일 챙겨 먹는 것이 있답니다. 대체 무엇일까요? 뭐 드신 거예요 이거? 이게 홍삼인데요. 이게 갱년기에 좋다고 해서 제가 늘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매일 빼놓지 않고 먹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 먹고 나서 갱년기 증상이 좀 완화가 된 느낌이에요.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고요. 감정 기복도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제 몸이 편안해지니까 잠도 더 잘 자고 면역력도 높아져서인지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예로부터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 효과로 널리 사랑을 받아온 홍삼. 그런데 정말 홍삼이 갱년기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홍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은 건강기능성 식품입니다. 홍삼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면 갱년기 증상을 개선할 뿐 아니라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혈행 개선과 더불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면역력 증진과 더불어 기억력 개선이라든가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홍삼은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폐경 증상과 심혈관 질환 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안전하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홍삼을 섭취한 결과 폐경 증상이 완화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는 등 홍삼이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갱년기와 더불어 뼈 건강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요즘, 한국인의 대부분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성분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D는 남성보다 여성의 결핍률이 더 크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갱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선미 씨.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맞춤 식단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마 두부말이하고 연어 스테이크 만들 거예요. 연어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다시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냥 먹으면 맛 없으니까 좀 이렇게 좀 맛있게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재료에 본연의 맛을 살리는 요리법으로 항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연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해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시마 역시 마그네슘이 많아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제격. 두부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답니다. 이렇게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은 선미씨표 영양 가득한 한상, 드디어 완성인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아들 나와. 뭐야, 뭐 했어? 연어 맛있어 보이지? 맛있어.
야채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어봐. 연어. 맛있네. 맛있어? 선미 씨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가족의 행복은 날로도 커져만 간다는데요. 이제 엄마가 갱년기를 극복하고 이제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데 앞으로 엄마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하고 지냈으면 좋겠고 제가 옆에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갱년기가 오래가지 않게 미리 관리를 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좋고 내 자신한테도 뿌듯해요. 제가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부족한 건 일일 권장 섭취량이 포함된 건강식품을 섭취하려고 노력한 건데요. 홍삼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가족들이죠. 갱년기 때 저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음 날 요가 센터에서 다시 만난 선미 씨. 하나, 오늘도 열정 가득한 요가 수업이 한창인데요. 있는 손바닥 바닥 짚고 올라올게요. 그러면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감사합니다. 역시 중년의 주부들의 대화 주제는 갱년기. 물 좀 드시고 요즘 어떠세요? 저요? 몸이 좀 뻣뻣해지는 느낌? 이게 못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잠도 잘 못 자고 혈액순환도 안 돼서 손발이 좀 차고 좀 저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저는 허리가 안 좋은데 땀도 많이 나고. 요즘은 갱년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제가 갱년기 극복하기 위해서 먹었던 건데 요즘 선미 씨는 자신이 겪었던 갱년기 경험담과 극복 노하우를 나누는 게 큰 기쁨이라고 하는데요. 갱년기의 갱자가 새롭게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갱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관리를 한다면 고생하지도 않을 거고 또 갱년기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중년분들 갱년기를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저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관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심각한 갱년기로 괴로웠던 김남숙 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생활 습관에 변화를 줬습니다. 2주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시 찾아간 제작진.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표정이 되게 좋으신데요? 우리 와이프가 좀 많이 회복돼가지고 즐거워요 제가. 아니 근데 많이 회복됐어요? 네. 한번 보세요. 우리 와이프 얼마나 좋아졌나. 들어가시죠. 피디님들 오셨네.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표정이 엄청 밝아지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너무 좀 갱년기가 좋아져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주방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기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준비하세요? 예. 아버님 원래 아버님 하셔야 되잖아. 이제 많이 우리 와이프 회복됐으니까 시켜 먹어야지 제가. 이제 좀 나았으니까 요즘에 아버님이 안 하세요? 네, 요새 잘 안 해요. 좀 편하시겠어요, 아버님? 많이 편해졌죠. 내가 즐거워요 지금. 즐거워요? 예. 너무 맛있지요. 인스턴트만 먹던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식탁. 먹어야지. 이제는 식사도 잘 하시나 보네요, 어머니. 네, 지금은 식사도 즐겁고 밥맛이 너무 좋아졌어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맛있다. 이런 김남숙 씨가 식사 후 매일 챙기는 것이 있는데요. 어머니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홍삼인데요. 제가 이제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홍삼도 좋다고 해서 지금 챙겨 먹고 있어요. 과연 2주 전보다 건강 상태가 달라졌을까요?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주 전과 같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갱년기 상태를 알 수 있는 쿠퍼만 지수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건강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안면 홍조도 나아졌는데요. 아, 오늘 검사했는데 홍조가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정말요? 예, 아무래도 그 붉은 기운이 지금도 봤을 때도 좋으시고 검사 결과도 좋아서 워낙에 관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에 제가 노력해 많이 해서 이렇게 결과가 좋았다니 저는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지금처럼 계속 관리하시면 앞으로도 홍조가 더 좋아지실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행복해. 기분이 너무 좋다. 좋다. 가장 큰 변화는 부부 관계입니다. 아, 너무 상쾌하다. 네? 뭔가 엄청 활력이 있어지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갱년기를 극복할 줄 몰랐는데 극복이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니 손을 아니요 이러니까 손도 이렇게 잡고 다니시네요. 항상 예쁘게 사랑스러워 우리 만나니까 내가 감싸줘야죠. 얼마나 따뜻해요. 꼭 잡은 두 손 놓지 말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니, 이거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홍삼을 드시던데 이게 진짜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홍삼은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홍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갱년기를 개선하고 혈행관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홍삼은 여성 호르몬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폐경 증상과 심혈관 질환 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인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받았나요? 네, 홍삼은 면역력 증진, 혈행 개선, 피로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갱년기 여성 건강, 혈당 조절까지 총 7개의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갱년기 전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 다양한 기능성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갱년기 증상을 개선한다. 이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평소에 이제 홍삼 관심 많아서 많이 살펴봤는데 특히 여성 건강에 좋은 부분들이 있다고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네, 이제 홍삼이 폐경으로 인한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낮추는 효과를 증명했는데요. 이 폐경기 증상의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도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혈전 색전증 등으로 인해서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호르몬 치료의 대안으로 홍삼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 혈중 지질 농도, 고감도 CRP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삼을 비롯한 인삼까지 이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생리불순을 예방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홍삼이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효과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갱년기에 도움이 된다는 면이 저는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자궁 내막증 마우스 모델에 홍삼을 경구 투여한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홍삼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자궁 내막 병변 크기를 감소시키고 또 면역화학적 조직 염색을 통해서 자궁 내막 기질 세포 증식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점도 규명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경도 원장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또 소견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 후에 이제 호르몬 치료를 되게 안 하시는 편이시거든요. 외국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게 보통 보면은 대부분 유방암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면서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홍삼처럼 이제 효능이 입증된 이제 생약 제제들이 여성 갱년기 건강에 이제 호르몬의 영향 없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갱년기에 뼈 건강이나 근골격계 약화를 대비해서 비타민 D라든가 칼슘, 마그네슘 같이 섭취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갱년기 증상에도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네. 어떤 운동이 좀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운동하면은 뭐 격렬한 운동보다는 요가나 뭐 수영 그리고 이제 천천히 자전거 타는 거 그리고 이제 가벼운 조깅 같이 좀 유연성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운동이 힘드시다면은 뭐 규칙적으로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근육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근육이나 인대가 많이 강화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규칙적으로 자극을 줌으로써 뼈의 어떤 밀도라든가 질을 좀 개선해가지고 이제 근육량도 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균형 능력도 증가가 되고 이제 뼈를 보호하면서 이제 낙상 넘어지면서 이제 다치는 그런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똑같이 넘어져도 뼈가 부러질 확률이 낮아진다는 뜻이네요. 그럼요. 그리고 아까 김선미 씨 보니까 식단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다시마 두부말이 참 좋은데요. 다시마는 체내에 노폐물 배출하고 또 식이섬유소 풍부해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 몇 가지 추가적인 팁 드리고 싶어요. 네, 우유 및 유제품 섭취를 위해서는요. 연어 스테이크에 치즈 한 조각 올리시는 거 권장할 수 있고요. 다시마 두부말이에는 견과류 뿌려서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성분은 뭔가요? 네, 칼슘과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가 중요한데요. 섭취를 많이 해도 흡수가 더 높이면 더 좋겠죠. 네,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D 섭취 강조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한국인 대부분이 부족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남성보다 여성의 결핍률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갱년기로 인한 신체적 노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거 권장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우리가 비타민 D와 함께 이 신경과 근육 약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마그네슘을 홍삼과 함께 섭취하시면 시너지가 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